네, 시장 흐름도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피는 1%대 오름세를, 코스닥은 0.6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에 기관의 매수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장 마감 직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김응태 매니저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와 처음 또 인사를 하는 네. 김응태 매니저님인데요. 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주로 증시를 볼 때 어떤 거 위주로 본다. 나의 투자 성향은 이러하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M골드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일단 새롭게 여기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만큼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일단은 팩트만 놓고 봅니다. 어느 네. 정도에 대한 수급을 보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니까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다. 그거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기 참 힘든데 이상엽 이사님, 그쵸? 한 그럼요. 방에 오셨네요, 우리 아, 매니저님. 그렇죠. 많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선배로서의 선배미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선택한 종목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지금부터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주 보시죠. 오늘 이 그룹주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서연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띈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그룹주 동반 강세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조금 더 지켜보겠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오늘 서연의 주가 상승은 사실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네네. 활용점정으로 실적으로 보여준 날이잖아요. 네네. 그로 인해 주가 상승도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단 열어봐도 될지 오늘의 종가 매수도 가능할지요? 변동성은 크지만 네.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560억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2,000억에 가까운 그래서 한 1,923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2,700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현재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없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연 이화의 최대 주주다 보니 최근에 코스피 내에서 저 PBR 종목,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워낙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차 부품주를 이제 지주사인 서연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있어서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크지 않게 접근하는 게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하게 매매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정식 매수도 가능하지만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다만 오늘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출렁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보자라는 거고요. 김응태 매니저는 서연의 실적을 보면서 오늘 좀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런 거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것으로 꼽으셨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을 동의하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현뿐만 아니라 서현 탑매차, 서현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늘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으로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보다도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 서현의 기업을 좀 분석해 봤을 때 보면은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서도 한번 엮여내던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한참 정부 정책의 발표에 따라서 저 PBR 관련주로서 한번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또 우연치 않게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도 갭을 띄어서 올라가는데 앞으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에 대한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실적을 두고 한번 올라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은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도 플러스 본다라고 했을 때 저 PBR 관련된 현재 지금 얘네들 이 서현에 대한 기업이 저 PBR 본다라고 했을 때 0.2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세게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도 워낙에 또 급변하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눌러냈을 때 아직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정했을 때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서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일치가 됐어요. 따라서 현 구간에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정 시 매수 혹은 조금의 소량의 종가 매수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돌파주 보시죠. 제약바이오 안에서 HLB 그룹주가 굉장히 뜨겁죠. 리보세라닙 시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여기서는 나뉘어졌네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팩트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HLB는 팩트도 있지만 기대, 전망, 그러니까 불확실도 우리가 가져가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저는 조정 시 매수가 된다라고 봐요. 지금 자리도 네. 아직은 조금 더 가격대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는 전략으로 보고요. 사실 HLB는 과거 이전에도 그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기대감으로써 FDA의 승인 한번 불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한가를 2번 맞고 나서부터 8,000원 주가가 8만 원까지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때 대한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이번에는 항서제약에 있는 캄렌리주맙하고 같이 병용 임상에 대한 임상 성공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2차 치료제는 중국에서는 시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FDA의 승인에서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로는 허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게 나오는 시점이 아무래도 5월 정도로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8,000원대 주가가 8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갔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3만 원대 주가가 이제 막 뭐 2배 조금 넘어가는 7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한 10만 원까지 보지 않을까. 물론 지난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가 HLB가 주도 대장을 역할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시장을 좀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겠습니다. HLB 조정 시 매수 의견, 그러니까 긍정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이상협이사는 매도 의견인데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사실 뭐 제약바이오 대장은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 아니냐. 셀트리온이 가야지 다른 제약주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대장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HLB와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별 이슈가 있는 종목만 위주로 오르는 건지 좀 네네. 전반적인 뷰도 궁금합니다. 참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세였고 이제는 HLB 그룹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좀 뭐 파이프라인이 좀 오래됐거나 뭔가 업데이트가 좀 새로운 게 아니라면 아직도 미국 증시가 정말 좋은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고 신저가를 기록하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 내에서도 이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빠르다라는 게 좀 시장의 트렌드고 자금의 쏠림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시장의 특징적이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바로 이 가격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HLB 정말 뭐 저가서부터도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바이오의 신이라는 얘기도 잠깐 들렸었는데 네. 요게 이제 2019년의 고점이 8만 5천 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지금 9조 9천억 이제 10조에 올라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8만 원부터는 시가총액 10조에 정말 강하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 수급이 너무 좋은데 뭔가 이제 매도하고픈 정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매도하고픈 그런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 나도 매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좀 따라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변곡점이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지만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HLB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지만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 구간 혹은 조금 더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만약 매수를 노린다면 오늘의 종가는 아니고요. 조정 시 매수 의견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두 자릿수 급등 보여주고 있는 세방전지도 볼게요. 현재 17%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형 AGM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선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목표가 올려봐도 괜찮은지 매수 의견 주셨네요.
김응태 매니저님, 네. 세방전지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죠. 아, 그럼 네. 마침 또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좋아하고 보니까 PBR이 0.6배라는 그 PBR 코멘트도 맞습니다. 들어가 있던데 네. 거의 뭐 주인공 역할을 해줬네요.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에 대한 이제 완성품에 대한 모습들이 강하게 흘러가면서 거기에 또 따라서 또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또한 호실적이 나오면서 서현에 플러스 세방전지까지에 대한 실적이 또 기대가 된 만큼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후발주로서 좀 추세를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소 좀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해서도 이 가격대기 측면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온다는 현실적이죠. 아직까지 부품에 대한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 단가가 낮게 측정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좀 부족한 시점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만 지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 번 더 큰 시세로 한번 불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제 실적이 워낙에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완성차 부품에 대한 실적이 높다라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업계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조금 겁이 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려되는 거는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좀 추격 매수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의견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이고요. 현재는 77,000원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첫 방송인데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벌써부터 저희 시청자분이 이마가 훤칠하시고 인물도 훤하시고 잘생기셨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답니까? 과찬이십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네. 긴장이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시원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제주은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PBR이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굉장히 은행주 안에서 상승 탄력이 컸던 제주은행인데 적자 전환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뷰 바꿔야 됩니까? 두 분의 의견? 이상엽 이사님. 네. 투심 위축될까라는 질문에 저는 뭐 저PBR 관련해서 주가도 올랐고 네네. 여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우면은 발을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어떤 면에서 제주은행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이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네네. 네,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단연 돋보였던 게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뭐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이제 뭐 실적도 있겠지만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주은행의 상장 주식 수가 얼마냐면 3,2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31일 날 상한가 갈 때도 거래량이 무려 4천만 주 터졌고 이게 굉장히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다음 날이 고점이었는데 그 2월 1일 날 고점, 그러니까 윗골이 달리는 음봉이 나온 날에도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보다 더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상승 그리고 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은 가능한데 좀 위에서 좀 매수하셔서 좀 물리신 분들이나 그럴 경우에라면 좀 단가를 낮춰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최근에 뭐 단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추가 반등 나올 때 좀 뭐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정말 접근할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인 제주은행보다는 좀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에 매수하셔서 네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평단을 낮추면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PBR이라는 시장의 트렌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했고요. 매니저님은 반대로 지금 실적단에 좀 더 주목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주은행이 매번 이렇게 은행주들이 상승할 때 그 안에서 유독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는 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PBR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시너지는 나왔지만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이 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좀 고점에 대해서 물량이 좀 출하되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더 가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판단해 봤습니다. 물론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금융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관들도 어느 정도 액면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이면은 기관들도 금융권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을 조금씩 이제 뺄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심하게 또 밀려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제주은행이라든지 같은 업종에서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같은 이런 업종들이 워낙에 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시 한번 바닥권에 오면은 저도 뭐 조정 시에는 다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저PBR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트를 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휴라는 그 긴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에도 시장에서 저PBR이라는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PBR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일본과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좀 과도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들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로봇주들을 지금 손절을 보고 나서부터 지금 저PBR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기관들에 대한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종목을 자르고 나서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투자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저PBR 쪽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저PBR이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크로스 형식으로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또 한 번 앞서갈 수가 있으니까는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거를 좀 원칙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PBR주들에 대한 관심은 다음 주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한번 볼까요? 액침 냉각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또 15%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다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속에 기회로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은 매수로 일치가 됐네요. 이상윤 비서님, 네. 기관 투자자들의 연일 매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ST에 대한 뉴스라던가 화제거리를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무엇 때문에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지 또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의견 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AI랑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검색보다는 AI 검색이 또 AI 검색보다는 생성형 AI 검색을 할 때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뭐 월별이나 진짜 1년의 그런 냉각수에 필요한 물의 사용량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냉각 시스템의 중요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필요한데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도 이게 기존의 뭐 공기 냉각이 아니고요. 이제 서버를 이제 특수 용액에 이제 담그는 것을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최근에 변동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는 이 연기금이 무려 한 7, 8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에 좀 관심이 필요한데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비중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거래량 지금 상장 주식수가 900만 주가 좀 넘는데 네. 최근에 거래량이 좀 3일 연속 1월 말에 터질 때 300만 주 가까이 3일 연속 터졌거든요. 그럼 상장 주식수만큼은 3일 동안 터졌고 그 가격을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지만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게 된다면은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으로 GST 역시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로 인해 주가가 움직였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럼 오늘 장 마감은 어떨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계속 1% 상승 유지하면서 장 마감 직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대량의 매도를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미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성장주단의 투심이 좀 완화된 게 호재로 작용은 했지만 2차 전지의 뒷심이 좀 부족하면서 1% 상승은 유지하지 못했고요. 0.7%가량의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종가 상황 먼저 이상혁 이사님이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이제 시작이 마감하는 그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사수하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0.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것을 상승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 상승 하락 종목수의 개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하락 종목수는 400개가 안 되고 상승 종목수는 무려 800개가 넘습니다.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2배가 많기 때문에도 투심도 좋았구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수가 한 4개밖에 없습니다. 16개 종목, 15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상승률도 컸었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흐름도 좋았고 상승 종목수도 2배 이상 많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0.59% 상승을 했는데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여 개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수는 많지만 지수는 상승했어.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20개만 보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 신성 델타테크, HLB 등의 몇몇 종목의 강세로 지수의 상승이 이끌어졌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했지만 오늘 상승폭이 큰 종목이 아닌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 지수는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상승할 때 코스피의 상승률이 컸고 체감 지수도 좋았는데 오늘 역시나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특징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